자, 오늘부터 경우의 수를 좀 할 거예요. 경우의 수를 하고 행렬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연립방정식하고 부등식 쪽을 같이 한번 봅시다. 되겠죠? 연립방정식하고 부등식은 2차 식에 관계된 거고,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2차 식이 가장 어렵죠. 이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수업 내용은 되게 짧아요. 알겠죠? 근데 문제가 좀 많은 편이고, 나중에 이제 확통을 배우게 되면 경우의 수, 확통, 통계 이런 순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수업 내용은 많아지는데 문제는 좀 쉬워지고,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문제가 좀 쉬워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경우의 수가 가장 어려운 파트이기도 해요. 수업 내용하고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일단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전에 있었던 수학의 그 지식하고 아주 많이 영향을 끼치잖아요. 물론 저는 선생님 덕쌤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힘들지만 덕쌤, 곱쌤 연산 좀 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조금 훨씬 쉽죠. 근데 이제 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그게 많이 풀다 보면 문제가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싹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려워도 어느 정도 풀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떠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면 좋은 파트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보면 수학의 파트에 어떤 들어가지는 않았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어떤 때 그때 뭐 가우스 뭐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수학자한테 찾아와요. 도박을 하는데 돈을 자꾸 잃는다. 다른 방법이 뭘까? 그게 이제 확률이었었어. 그래서 확률에 대한 것들을 수학자들이 연구하면서 확률을 연구하다 보니까 당연히 경우의 수라는 걸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료가 모여져서 나중에 다른 이제 수학자나 다른 학자들 중에 통계라는 과목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통계학이 응용 수학에서 새로운 하나의 학문으로 자라게 되고, 그게 이제 연결되면서 통계는 그냥 자료를 조사하고 추정하는 어떤 자료를 추정하는 그런 학문이었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AI 기술에 이제 접목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이제 확 부각되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 행렬, 다음에 배울 행렬이라는 것도 그 수식을 이제 정리할 때, AI 기술에서 수식을 정리할 때 이제 행렬식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행렬이 일종의 벡터라는 게 과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뺐다가 어제 이제 고등학교에서 행렬을 배우다가 빠졌었는데, 아마도 기초 행렬 지식 정도는 배우는 게 낫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공학과라든가 AI 관련된 것들을 업무를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하고 이제 행렬은 경우의 수 자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우의 수도 그런 거죠. 약간 이렇게 미래 시대를 위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라고 해서 들어간 과목이라고 좀 판단해도 괜찮아요. 좀 열심히 해놓으세요. 통계 과목까지 하면 좋긴 한데, 그건 이제 경우의 수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관측 가능한 모든 것들을 찾는 게 경우의 수예요. 근데 그 어떤 일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일이라고 하면 좀 선생님 말 자꾸 설명해서 볼게. 어떤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의 관측 또는 이제 실험인데, 실험을 통해서 가능한 모든 일들, 경우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적으로 한두 번 발생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복 가능해야 돼요. 반복 가능하고 정말 살면서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일들, 뭐 그런 일들을 이야기보다 실험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현이 좀 가능해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복 가능한 일들. 예를 들어서 뭐 번개가 쳤을 때 날아가는 새에 맞을 경우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면 그런 거 우리가 볼 일이 별로 없죠. 사실 뭐 자연계에 얼마나 일어나는지 선생님이 잘 모르니까 좀 우리가 하는 것들은 주사위를 던져. 또 던질 수 있죠, 그죠? 맞아요? 주사위를 또 던질 수 있죠. 뭐 동전을 던진다, 뭐 이런 것들. 학생들의 줄을 세운다. 뭐 이렇게 책을 꽂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반복 가능한 것들의 일이에요. 그럴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경우의 수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주사위 1번부터 6번까지 주사위도 좀 정확하게 정의가 되긴 해야 되지만 그냥 선생님이 주사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1번부터 6번까지 적혀 있는 주사위겠죠. 그런 이제 주사위를 던지면 이 나오는 일들, 이 관측이나 실험의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면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무작위적이다, 또는 임의적이다. 무작위적, 임의적. 우연적, 뭐 이런 식의 단어를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윷놀이를 할 때, 윷놀이를 해봤죠? 윷놀이 할 때 이렇게 사라락 굴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굴리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런 거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높이 던져. 뭐가 나올지 내가 모르는, 예상할 수 없는. 주사위를 던지는 것도 이렇게 6이 나오도록 이렇게 손 6 안에다 이렇게 살짝 놓는 거는 경우의 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따질 때 그렇게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휙 던져가지고 뭐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봤을 때, 그때 이제 나오는 주사위를 그런 일들을 경우의 수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 있고 4도 나올 수 있고 5도 나올 수 있고 6도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의 수, 가지수. 이 가지수가 바로 이 경우의 가지수, 수예요. 알겠어요? 어렵지 않죠? 이거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해봅시다. 이런 가지수를 모두 구하는 게 이제 경우의 수인데, 이 모두 구하는 방법은 반드시 두 가지 규칙을 따라야 돼요. 이 규칙이 여러분 머릿속에 명확하게 자리 잡혀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빠짐없이 세야 돼요. 촬영하고 있으니까 카메라 조금만 조심해주세요. 자,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세야 된다고? 빠짐없이. 뺀 거 하나도 없이 세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뭘까? 자, 중복 없이 세야 돼요. 알았어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답을 냈는데 답이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세요. 그렇죠. 다시 세는데 뭐가 빠졌는지 생각해야 돼. 뭐가 중복됐는지 생각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 과정들을 연습해야 사실은 경우의 수는 실력이 막 향상돼요. 그냥 답을 맞추려고 하면 절대로 실력이 잘 돼. 조금만 어려워지면 못 풀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풀 때는 여러분 사실 이게 그냥 너무 당연하게 하고 넘어가는데, 경우의 수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이 내가 빠짐없이 센 게 있는지, 중복되게 센 게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실력이 계속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세고 중복 없이 셌으면 다 센 거예요. 그 판단을 여러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사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나중에 풀어보면 알겠지만, 답이 나왔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이 잘 안 생겨요. 답이 맞아도 진짜로 내가 제대로 셌는지 확신이 잘 안 생겨요. 그 이유는 빠짐없이 중복 없이 생각을 하지 않고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말 그게 확신이 안 갈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풀다 보면 답도 계속 맞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랑 다르게
답을 딱 냈는데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헤매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이렇게 푸세요. 그리고 답을 확인해서 틀렸으면 답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어때? 중복되게 생긴 거죠. 120개가 나와야 되는데 130개가 나왔으면 한 중복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답이 적으면 내가 빼먹은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운 나쁘게 이제 중복도 있고 빠진 것도 있는데 이렇게 짝 맞을 수도 있고 중복도 있고 빠진 것도 있는데 많이 됐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답이 왔다 갔다 하긴 한데 하여간 이 두 가지는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이제 어떤 문제들을 조금 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설명이 될 것 같긴 한데 규칙은 여러분한테 규칙은 이 두 가지 식으로 따져요. 하나가 이제 합의 법칙이 있고 곱의 법칙이 있어요. 여기 있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선생님이 설명하는 대로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책의 설명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알겠죠? 합의 법칙은 전체 사건은 더한다.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더한다. 좀 좋은 문제를 만들어야겠네.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부분 사건의 적어놓을 수 있으면 어디다 적어놓으세요. 곱한다 이렇게 됩니다. 책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조금 선생님은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설명이다 라고 생각해서 생각한 건데 그게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조금만 같이 들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많이 쓰이는데 지금보다 나중에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 문제를 해봅시다. 경로 문제를. 자, 예시 문제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 책에 선생님 나눠준 프린트에 930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930번 문제를 보면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어요. 여기 C가 있고 여기 D가 있어요. 여기 D가 있고 여기 C가 있어요. 여기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여기가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세 개가 있고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선생님 좀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할 때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A에서 어디로 갈 때? C. C까지 갈 때. 이게 이제 전체 사건. 전체 사건은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전체 사건이라고 놓든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중간 부분이 전체 사건이라고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선생님의 어떤 의도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어요? 나는 지금 A에서 어디를 가고 싶어? C. 이게 전체 사건. 난 이렇게 놨는데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A, B, C로 가는 것도 있지. 그쵸? 그 다음에 A에서 C로 곧장 갈 수도 있고 A에서 D, C로 갈 수도 있죠. 그쵸? 그럼 봐봐. 이거는 지금 몇 개의 사건이 이어진 거야? 두 개죠. 요 사건과 요 사건이지. 그러니까 이걸 전체로 봤을 때 얘는 그 안에 두 개의 부분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건 안에 부분 사건이. 얘를 전체로 봤을 때 요 두 개는 부분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부분이 없죠? 여기는 다시 또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개의 부분과
하나의 전체를 갖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에서 B로 가면 몇 가지 경우가 있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두 가지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B에서 C로 가는 경우는 네 가지죠.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요 밑으로 A에서 D로 가는 경우는 세 개, D에서 C는 두 개죠. 부분 사건은 어떻게 하라고?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곱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8개죠. 여기는 2개. 여기는 몇 개? 6개죠. 그렇죠? 근데 이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라면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고? 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복잡한 사건을 볼 때도 항상 나는 이만큼을 전체로 놔야지. 그랬을 때 이 사건을 구성하는 사건들이 몇 개가 더 있어. 그럼 얘네들은 부분으로 놓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부분의 경우의 수들을 구할 수 있지.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한다고? 곱하는 거야. 그럼 전체 사건끼리는 경우의 수를 항상 더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곱해야 될지 더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워낙 간단한 문제들은 그런 고민이 안 돼요. 근데 사건 전체가 이제 고민이 될 때,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얘를 전체로 보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에 이렇게 보면 얘네들은 곱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부분 사건이니까. 알겠어요? 근데 얘를 전체 사건으로 봤는데 또 이렇게 쪼개져 있어. 얘네끼리는 더하는 거예요. 그 안에 구성원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고 하면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일어나면 얘가 일어날 수 있어? A, B, C로 가는 순간 A, C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길로 가면 이 길로 갈 수는 없어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A에서 B로 가면 B에서 C로 갈 수 있죠. 같은 시간대는 아니지만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교과서에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곱하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더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사건과 부분 사건으로 보세요. 알겠어요? 그럼 부분 사건을 내가 따지고 있었으면 이건 곱하면 돼요. 전체를 보고 있었으면 얘네들은 더하면 돼요. 알겠어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데,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세느냐? 일일이 세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제 어려운 문제일수록 어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일일이 몇 가지가 생길지를 찾아내야 돼요. 알겠어요? 크게 3가지가 일어나겠네? 그럼 3가지를 경우로 나눠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그 안에서 또 나누고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일일이 세는 거. 일일이 셀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수영도라는 거예요. 수영도라는 건 일단 가지치기처럼 쪼개서 세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인간의 능력으로 200 몇 개인가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쓰기에 되게 복잡해요. 편하긴 한데. 알겠죠? 그래서 수영도로 세는 방법도 좋기는 한데 아주 복잡한 경우에는 몇 가지 이렇게 표시로 할 때는 되게 좋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그렇다고 해서 더 잘 세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어떤 규칙이 하나 나오는데 그 규칙 중에 하나가 이제 순열이라는 경우고, 세 번째 규칙이 조합이라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경우의 수는 3가지 형태로 세요. 일일이 세거나 그 안에 순열을 이용하거나 조합을 이용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번에 배우는 게 바로 일일이 세는 법과 순열과 조합이에요. 딱 요 순서로 문제집을 풀게 될 거예요.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억나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의 수. 줄 쓰는 거 할 때, 누구 반장, 부반장 뽑으면 반장이 누군지 부반장이 누군지 중요하죠. 순서가 중요하죠, 그죠? 그럴 때 순열이라 그러는 거고, 대표 2명을 뽑으면 대표 2명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걸 이제 조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일이 세는 걸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일일이 세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숙제를 해오시면 돼요. 선생님이 수능까지 나가고 싶은 분이 굴뚝 같은데 그러면 이제 숙제 양이 좀 많아져서 이 정도에서 멈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프린트물을 이렇게 선생님이 나눠주는데 숙제에 한번 써볼까 해서 썼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씩 다 보실 수는 없고 908번 같은 문제를 한번 봅시다. 908번 1번부터 34번까지 번호로 갖는 1번부터 34번 34명의 학생이 있는데 한 명을 뽑을 거예요. 뽑힌 학생의 번호가 소수 또는 그럼 소수인 경우가 있고 8의 배수인 경우가 있죠. 그 다음 더 생각해 봐야죠. 소수이면서 8의 배수도 가능하죠. 또는은 뭐예요? 나중에 또 하겠지만 오하라고 써서 또는은 A도 되고 B도 되고 A 또는 B라 그러면 A여도 되고 B여도 되고 A, B 동시에 돼도 되고 그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내 돈을 줄게요. 내 돈을 주고 사이다나 콜라 사와 그랬어요. 그럼 사이다 사와도 돼요. 콜라 사와도 돼요. 그죠? 사이다랑 콜라 다 사와도 큰 문제는 없죠. 그죠? 그게 이제 또는이에요. 그죠? 그리고는 반드시 사이다랑 콜라, 사이다 그리고 콜라 사와고는 둘 다 사와야 되는 거죠. 둘 다를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소수이거나 8의 배수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소수이면서 그냥 8의 배수인 애는 그냥 각각 따로따로 하나씩만 구하시면 돼요. 이런 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소수는 1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찾아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2다, 3이다, 5다, 7이다, 9는 안 되고 11이다, 13이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세요? 34까지 세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34까지 세셔야 돼요. 소수를 세는 법에 대해서 규칙이 있다 없다? 없죠. 소수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세죠. 8의 배수는 8 있고 16 있고 이렇게 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하고 자, 전체 사건이죠. 소수를 내가 세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전체 사건이에요. 8의 배수도 전체 사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더하면 돼요. 공통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찾아서 결정을 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일일이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10 몇 번 풀까요? 10번? 910번을 한번 봅시다. 비슷해.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이건 어떻게 세요? 4의 배수를 택하는 경우의 수. 셀 수 있죠? 1부터 100까지 4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25개 있어요. 됐다. 1부터 100까지 4의 배수는 25개. 그 다음에 1부터 100까지 6의 배수는 16개? 16개.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12 같은 수는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가 되겠죠. 그죠? 6으로 나누시면 돼요. 6, 1은 6에 6, 6에 36 맞네요. 그죠? 96까지 맞네요. 16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중복된 거지. 12를 얘도 센 거고 얘도 센 거지. 얘도 세고 얘도 센 거지. 근데 여기에도 한 번 세고 12를 여기에도 한 번 센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세고 있는 거야? 중복되게 세고 있는 거죠. 중복이 몇 번 일어나냐면 중복 때문에 2번 센 거예요. 12는. 그쵸? 그러니까 12의 배수가 2번씩 세주면 돼요. 그러니까 12의 배수는 한 번씩은 빼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중복 없이 세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따져줘야죠. 자, 또 봅시다. 그리고 여기 미안해요. 선생님이 어차피 이건 풀릴 건 아니지만 혹시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음 장 넘겨서 919번 같은 문제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설명하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아직 함수를 안 배웠어요. 집합도 안 배우고 함수도 안 배웠어요. 이게 예전에는 맨 마지막 단원에 나와 있어서 집합 함수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중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집합 함수 같은 거 좀 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 2x 더하기 y 더하기 913번 8이 나오도록 하는 문제. x, y, z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거 어떻게 세야 돼요? 일일이 세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규칙을 딱 빨리 찾을 수 있어서 저는 규칙으로 셀 수 있어요. 그럼 좋아요. 경우의 수가 사실은 꽤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풀이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알겠죠? 풀이가 달라도 괜찮아요. 이럴 때는 어디에다 숫자를 집어넣는 게 좋으냐면 자연수라 그랬죠?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숫자를 큰 수가 되는 쪽에 맞추는 게 좋아요. 이거는 조금 그냥 팁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x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5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5가 되는 57이 되는 문제를 푸는 거야. 자연수 중에서. 그죠? 그러면 y에다가 1을 넣고 풀어도 되고 2 넣고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지. 그지? 근데 가능하면 어떻게 돼? 큰 수를 만드는 수에 먼저 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문제 푸는 게 좀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가 1이면 x가 1이면 x, y, z 자꾸 바꿀게. x가 1이면 여기가 2가 됐으니까 y 더하기 z는 얼마야? 6이죠. 그럼 이제 얘가 1일 때 y가 1이면 6이니까 y 더하기 z가 6인 거니까 얘가 1이면 너는 5 너가 2이면 너는 4 이렇게 푸는 거지. 그치? 이렇게 표를 쓰는 게 뭐다? 이게 바로 수형도예요. 알겠어요? x, y, z. 그럼 이번에는 x가 2이면 이렇게. 그럼 또 y가 1이고 이렇게 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근데 조금 기억은 해두세요. 자연수에서 요거를 만족하는 해는 얘가 1일 때 얘가 5가 되면서 하나당 하나지. 그쵸? y가 하나 결정되면 z는 반드시 하나 결정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1부터 5까지 5개예요. 그러니까 5개 그냥 빨리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일이 찾는 것도 방법이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서 좀 풀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수 다 세서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경우의 수 그냥 쓰시면 되고요. 자, 이런 문제는 그래도 좀 쉽네요. 918번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항의 개수를 구하래요. 얘랑 얘랑 만나면 같은 애가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하나 뽑아서 곱했는데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죠. x랑 c랑 곱한 거랑 y랑 c랑 곱한 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다 다른 항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곱한 거와 여기에 곱한 게 계산이 되지 않아요. 즉 동류항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 3개가 있고 여기 4개가 있으니까 3, 4, 12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가 x일 때 얘가 a, b, c, d 이렇게 풀어도 되고 얘가 y일 때 또 a, b, c, d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만들면 여기는 xa, xb, xc 이렇게 해서 같은 걸 찾아내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냥 3, 4, 12로 빨리 풀어도 돼요.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가시면 되겠네요. 조금 더 가봅시다. (921번) 1부터 9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어느 자리의 숫자에도 369가 포함되지 않아. 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 수도 있죠. 1의 자리가 369가 안 들어가는 숫자는 몇 개예요? 네, 99까지죠. 1의 자리, 한 자리 숫자 1부터 9까지 해서 6개죠. 왜냐면 총 9개인데 3개 빼졌으니까. 그지? 6개. 뭐 일일이 써도 되고 1, 2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자, 10의 자리, 두 자리 숫자인데 여기서 3이 안 들어가는 경우 뭐
찾을 수도 있겠죠. 1일 때 369가 안 들어가는 애는 6개죠. 11, 10, 아니요 7개네요. 미안해요. 11, 12, 13 돼요 안 돼요? 14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이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가 7개. 그러면 앞에가 2면 또 7개. 3이면 안 되죠. 그죠? 3이면 아예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찾아나가는 방법. 이제 이렇게 일일이 세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다른 방법으로 좀 셀 수도 있죠. 뭐가 있어요? 일단 1의 자리는 1부터 9개까지가 몇 개죠? 총 9개죠. 네. 그 중에서 369가 들어가 있는 애가 몇 개야? 3개니까 9에서 3을 빼는, 이걸 이제 나중에 이것을 여사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6개. 자, 10부터 99까지는 몇 개가 있어? 99죠. 그렇죠? 10의 자리를 만들어내는데 369로만 만들어내는 거야. 369.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69로 만드는 방법이 좀 그러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69가 안 들어가는 걸 빨리 세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뭐 이렇게 세는 거죠. 이거 천상 여기 없을 수 없네. 여기 369가 들어가는 방법. 369. 여기 3개가 가능하죠. 그죠? 그럼 여긴 10개가 다 안 되죠. 그러니까 30개가 안 돼요. 여기가 369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3이 들어가나 6이 들어가나 9가 들어가. 그럼 여긴 0부터 뭐 9까지 10개의 숫자 모든 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30개 이렇게 풀고. 일본에는 여기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간 경우. 풀고 그렇게 해서 쭉 더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빼줘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일이 좀 찾으시면 돼요. 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는 이 문제예요. 927번. (927번) 928번 927번은 어떤 문제야? 조금만. 927번은 질문이 뭐예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얘는 지불 방법의 수고, 928번은 그렇죠. 지불 금액의 수예요.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어요. 봅시다. 만약에 그냥 100원짜리, 이게 927번 문제로 좀 푼다면 100원짜리가 한 개 있고 50원짜리가 2개 있어요. 10원짜리가 3개 있어요.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100원이 있고 50원이 있고 10원이 있는 거야. 이제 한 번만 풀어보면 사실은 되게 쉽게 풀려요. 100원을 하나도 안 쓰는 경우가 있고 하나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50원을 2개까지 있으니까 안 쓰는 경우, 하나 쓰는 경우, 2개 쓰는 경우예요. 얘도 안 쓰는 경우, 하나 쓰는 경우, 2개 쓰는 경우. 이게 바로 이제 수용도예요. 10원짜리는 일단 안 쓰는 경우가 있고, 하나 있나? 3개 있죠. 하나, 둘, 셋, 3개가 있어.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얘 하나 쓰고, 얘 2개 썼어. 그럼 120원 되는 거지. 맞아요? 100원짜리 하나, 그 다음 10원짜리를 2개 썼어. 그럼 120원이죠. 얘랑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2개 쓴 거랑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불 방법의 수예요. 지불하는 방법이 다르면 구분할 수 있으면 다른 거예요. 경우의 수에서 이제 그게 되게 까다로워지는 문제인데, 우리는 경우의 수를 센다는 건 구분 가능한 것들의 가능성이에요. 이건 좀 더 나아가면서 합시다. 지금은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100원짜리 하나와 10원짜리 2개는 방법의 차이에서 100원짜리 하나랑 10원짜리 2개랑 50원짜리 2개랑 10원짜리 2개랑 같아 보여 달라 보여? 손에 여기 1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2개가 들어있는 거랑 이거랑 50원 50원 10원 10원 이거랑 같아 달라? 달라요.
이게 방법적인 차원에서 똑같은 120원을 내더라도 이렇게 내는 방법과 이렇게 내는 방법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죠. 그러니까 지불 방법에서는 이게 다 다른 경우에. 그 대신 여기 000은 세면 돼, 안 돼? 안, 그거 0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도를 다 그려보면 알겠지만 100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이기 때문에 0개 아니면 하나. 몇 가지 경우야?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50원은 두 개가 있으니까 몇 가지 경우가 있어? 세 가지죠. 안 내거나 하나 쓰거나 두 개 쓰는 세 가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세 개가 있으니까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는 누가 있냐면 다 안 쓴 경우가 있죠. 요 경우. 요 경우. 그래서 하나를 빼주시면 답이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지불 금액의 수에서는 이렇게 낸 거와 이렇게 낸 거는 금액적으로는 어때? 얘 몇 얼마야? 120원이고 얘도 120원. 이걸 보겠다는 거야. 구분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같은 거예요. 알겠죠? 문제 풀 때 이런 거 좀 신경 쓰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만들 수 있는 금액을 다 써봐야 돼. 얘는 좀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다 써봐야 돼. 선생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로 한번 풀어보자. 이 문제를 풀면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냐면 지불 금액의 수인데, 어쨌든 지불 금액의 수라는 것, 그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14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죠? 140원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140원이 안 될까? 10원짜리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러면 총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얘 100원, 230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230원 지불할 수 있어요. 10원 단위죠, 그죠? 단위도 알아야 돼. 그러면 지불할 수 없는 게 얼마라고? 40원 안 되지. 40원은 안 되지. 40원이 안 된다는 건 누구도 안 된다는 거냐면 90원도 안 된다는 거야. 맞아? 그렇잖아. 90원을 지불하려면 50원하고 10원짜리 4개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럼 또 누가 안 되겠어? 100원짜리를 포함시키면 140원도 안 되겠죠? 또 누구도 안 돼요? 190원도 안 되겠죠? 또 누가 안 돼요? 240원은 얘를 넘어가지. 그러니까 얘는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이 몇 개야? 4가지죠. 그러니까 총 23개에서 4개를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풀 수는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고민을 하면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훨씬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지불 만들 수 있는 금액이냐 못 만들어내는 금액이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일이 세는 문제에서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색칠하는 문제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색칠하는 문제예요. 색칠하는 문제는 자, 933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색칠하는 문제의 형태는 대부분 다 비슷해요. 4개의 영역에 4가지 색을 이용해도, 그러니까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중복하여 이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 얘기는 안 쓰는 색이 있어도 된다는 뜻으로 읽혀져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적게 써도 되는 거야. 간혹가다 어떤 문제는 반드시 4개의 색을 이용해서 칠해야 돼. 이런 문제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경우의 수 문제는 약간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거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얘는 반드시 4개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 옆에 이게 인접한 거야. 선을 두고 있는 게. 이게 인접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이렇게 칠한다고 치면 얘랑 얘랑은 인접한 게 아니에요. 꼭지점은 인접한 건 아니에요. 면을 겹쳐야 인접한 거예요. 알았어요? 일단 그런 정리가 좀 돼 있고 가장 편한 풀이의 방법은 가장 많이 접한 데를 칠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일까요? 여기부터 칠하세요. 총 색깔이 4가지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맨 처음에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어요? 4가지 색 중에 아무거나 하나 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니까 4가지 색을 다 칠하는 게 아니라 4가지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4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죠? 얘랑 얘랑은 어때야 돼? 달라야 돼. 그러니까 이 색은 여기서 칠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인접했으니까. 이건 다른 색을 칠하는 거죠. 얘는 3이에요. 그 다음에 B를 칠해봅시다. 얘랑 얘랑 어때야 돼?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랑도 달라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팁 하나. 경우의 수를 세면 예시를 들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빨주노초 구가라고 합시다. 빨주노초. 그냥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면 되지. 자, 여기 지금 몇 개의 가능성이 생긴다고? C에다가 4가지 셌죠? 경우의 수를 세면 여기다 그냥 주황색 칠했다고 하자. 이렇게 예시를 들어도 돼. 알겠죠? 미리 예시를 들어놓으면 경우의 수를 잘못 셀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를 셌으면 그럼 4개 중에 너 주황색 칠했다고 하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몇 개를 칠하냐면 주황색은 칠할 수 없죠. 그러니까 3가지죠. 3가지 칠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노란색 칠했다고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예시를 하나씩 경우의 수를 세고 예시를 하나씩 들면 훨씬 더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알았죠? 그것도 좀 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어쨌든 이건 이제 경우의 수 풀 때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2가지. 얘는 또 몇 가지랑 달라? 얘랑 다르면 되죠? 그래서 2가지. 그래서 총 지금 봐. 전체 사건은 이걸 다 칠하는 게 전체 사건이지. 근데 여기 칠하는 경우, 여기를 칠하는 경우, 여기를 칠하는 사건, 여기 칠하는 사건이니까 이 4가지 사건은 다 부분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의 경우의 수는 다 곱하는 거예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열심히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색칠하는 문제 풀다 보면 별로 재밌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건 여러분 마풀에서 1511번 숙제할 때 풀게 될 거예요. 1511번하고 1512번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좀 어렵기 시작해요. 알겠죠? 그 경우는 이제 중간에 경우가 2가지로 갈려지는데 여기 몇 가지 경우가 있어? 3가지. 그러면 여기는 항상 몇 가지야? 2가지야. 이게 방법의 차이가, 그러니까 하나가 정해지면 경우의 수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쭈루루룩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다